자,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클래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상속을 배웠기 때문에 상속 정보를 활용하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그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냥 참조한 어떤 모양은 다음의 사이트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컬렉션을 이용을 해서 학생을 추가 삭제, 조회,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뭘 할 거냐면 상속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튜던트의 상속관계에 대해서 더 추상적이고 더 구체적인 파트에 대한 예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속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어런트 클래스와 그리고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 객터, 우리 인캡슐레이션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상속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객터와 섹터스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원래 코드를 약간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해서 같은 기능을 하는데 쓸모없는 코드들을 삭제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컬렉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num registered라는 이 함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컬렉션엔 사이즈가 있고 사이즈가 사실 num student registered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static 함수에 대한 용도를 보여주려고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 파트는 저희 쪽에서는 간단하게 끝내기 때문에 다시 num student registered의 이 변수를 이제 지우고 다른 방식으로 소스 코드에 그 학생의 수를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지우면 이제 에러가 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에러가 나는 파트가 어디냐면 지금 딜리트 할 때 이제 스튜던트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삭제되는 거 이렇게 삭제 안 돼도 그 컬렉션의 사이즈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레지스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 우리는 student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즈를 기입을 하면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의 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을 했어야지 됐죠? 그래서 이 스튜던트의 인캡슐레이션 파트는 이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상속을 위해서 조금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한 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건 스튜던트의 학생의 종류를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종류를 이용하기 위해서 innum이라는 함수를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tudent kind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num을 만들고요. innum은 이제 들어가는 종류가 0, 1, 2, 3이란 숫자로 정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elementary school, 그 다음에 middle school, 그 다음에 high school, university. 이게 이제 학생의 종류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개의 이제 학생의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필드 값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기 전에 어디 종류의 학생인지부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텍티드로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student kind의 kind를 넣어주는데 디폴트 값이 있죠. 그래서 디폴트 값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student kind에 그냥 대학생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눈치 못한 채에 여기 프로텍티드가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텍티드는 자식한테는 상속이 되는데 그 외 외부 클래스에서는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파트 혹은 같은 패키지 안에선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접근 못하도록 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이제 정리를 해줬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게터하고 섹터를 만들어서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 보게 되면 게터스하고 섹터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모두 선택을 해서 포함을 이제 시켜주면 이렇게 함수가 게터 섹터의 함수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성된 함수의 위치는 생성자 아래가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다가 이렇게 카피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getters하고 setters의 함수가 다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각각의 정보를 설정하고 값을 가져오도록 스튜던트 매니저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스튜던트 매니저의 설정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냥 하기는 다른 패키지로 하게 되면 이제 액세스 에러가 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좀 각각 수정해야 되는 위치를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카인드와 스튜던트를 다른 패키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튜던트라는 패키지로 넣었고요. 이렇게 쭉 에러가 뜹니다. 그러면 그 에러가 뜨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파티에 대해서 위치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가 있었는데요. 이 스튜던트의 이 파티에 대해서 이거를 좀 아래로 내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생성자에서 바로 getter, setter 필요 없이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id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int id 하나 만들고, 그리고 string name 하나 만들고, 그리고 string email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string 폰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성자에서 각각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d 처음에 넣고, name 넣고, email 넣고, 폰을 넣으면 이렇게 입력을 하는 생성자가 여기 스튜던트에 보게 되면 name이 제일 먼저네요. id, email, phone이니까 name을 먼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ame이 있고 그 다음에 id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생기고 추가되는 식으로 add student를 바꿔줬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student인데요. delete student에서는 지금 get i를 했는데 get id 하고 필드로 바로 접근하는 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바꾸게 되면 점에서 get 하면 id라는 함수 getter setter에 이 파트가 가져오게 되고요. 이걸로 바꾸면 지금 에러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튜던트 아이디. 여기서도 스튜던트인데 스튜던트의 아이디를 바로 접근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스튜던트 get 아이디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디가 문제없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거는 add student네요. add student에서도 지금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메일 각각을 이제 수정을 바로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정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스튜던트라는 건 있으니까요. 그래서 int id를 받아들였다. 그냥 id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student의 set id를 해서 여기에 id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student name에 대해서도 string으로 name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student set name이 있죠? name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도 .name이 아니고 student의 여기 바꾸도록 할게요. string 이메일을 해서 그래서 student의 set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폰 파트도 이 스트링이었죠. 스트링을 하고 폰을 하고 input next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student의 set 폰을 하면 결과가 잘 설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 매니지먼트의 에러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튜던트가 있고 기본 디폴트는 이제 유니버시티 스튜던트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이스쿨 스튜던트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하이스쿨 스튜던트에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입력 파트나 주회할 때의 결과 파트가 뭐 달라질 수 있게끔 우리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스튜던트가 제너럴하게 유니버시티 스튜던트고 특화된 걸로 하이스쿨 스튜던트를 만들려면 하이스쿨 스튜던트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속받는 거는 스튜던트를 상속받도록 하면 이제 어떤 상속관계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하이스쿨 스튜던트는 스튜던트가 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파트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력 파트를 지금 하이스쿨 스튜던트와 보게 되면 그냥 일반 스튜던트가 좀 바뀌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입력이나 수정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add 스튜던트를 했을 때 이게 하이스쿨 스튜던트인지 아니면은 유니버시티 스튜던트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파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메뉴를 보여주고 선택을 하게끔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스템 아웃풋 프린트 파트 입력 파트를 바꾸게 되면 여기에서 스튜던트가 아니고 스튜던트 select 뭐 예를 들어서 select student kind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니버시티 스튜던트랑 하이스쿨 스튜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 지금 보게 되면 스튜던트 인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를 제일 위로 두고요. 디폴트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스쿨을 그 다음으로 두고 그리고 미들스쿨 스튜던트를 그 다음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바꿨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스튜던트 매니저에서 첫 번째 0번 for university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for high school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university, 2번은 high school,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lect student kind 이렇게 1 for student k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생성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int는 kind라고 하고요. 그리고 if kind가 1이면 그리고 else if kind가 2면
그리고 그 다음에 else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포문을 while문을 돌려야 되겠네요. while문 kind가 kind가 0 0이고 kind가 1이 아니고 and kind가 2가 아닌 동안 돌아가야지 되는 게 요 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지정됐으면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kind가 1이면 브레이크가 되고 kind가 2여도 브레이크가 되는데 kind가 아닐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죠.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1일 때, 2일 때 아니면 브레이크가 발생을 하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카인드 파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카인드 1, 카인드 2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튜던트의 종류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파트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파트가 대학생일 경우에 입력하는 파트랑 그리고 고등학생일 때 입력하는 파트가 좀 다르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파트가 남았습니다. 스튜던트 이 파트에 뭘 넣냐면 public void get user input 이렇게 인풋을 넣는 파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가 포함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파트가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저 인풋을 스튜던트에 따라서 다르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스튜던트에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인풋이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 나는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 스튜던트 되어 있고 스캐너 인풋이 같이 들어가 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 인풋에 이 인풋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용에 대해서 로컬 필드지만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파트를 어떻게 하느냐의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 스튜던트에서 만들려고 하면 그 만드는 파트가 내 자신, 내 스튜던트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세팅을 유저 인풋에 대해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는 객체를 부르는 건 this입니다. this에서 set 그래서 id 그래서 id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값에 this에서 set name 해서 name 넣어주고요. 그래서 this에서 set email 해서 내 이메일 넣어주고요. 폰 넣고 this에서 set 해서 그 폰 넘버 이렇게 넣어주면 내 객체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설정이 각각 유저 인풋 넣어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파트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버시티 파트에는 스튜던트, 뉴 스튜던트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하이스쿨도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스튜던트인데 지금 add 스튜던트에 에러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언하는 파트가 밖에 안에 while문 안에 있어서 그런 거라서요. 바깥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빼주고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파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번이든 2번이든 입력이 되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건 이제 요게 지금 다 못 닿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튜던트 애드까지를 포함을 그냥 이 안으로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고 여기다 추가하고 여기다 한번 하나 만들고 여기다 추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하이스쿨 스튜던트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스쿨 스튜던트에는 전화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이메일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만약에 물어봤을 때 없으면 안 넣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get user input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다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넣도록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호를 넣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get user input을 high school student에서는 다시 재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high school studen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냐, 이메일이 있냐 이런 걸 보게 되면 있는지 그러면은 이렇게 Do you have an email address? 하고 Yes or No 이런 식으로 Yes나 No를 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냐 없냐 해서 yes, no를 했을 때 그러면 시스템이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캐릭터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캐릭터 X에 대해서 answer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input.next 똑같이 하고요. next를 하고요. 여기서 캐릭터 S를 해서 처음 것만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0 일단은 이렇게 가져왔을 때 if 이 answer가 여기서는 문자니까 이 꼴이 먹습니다. 그래서 answer가 y이거나 y 혹은 answer가 y일 때는 뭐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어드레스에 이렇게 이메일 어드레스를 넣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else일 때 if answer가 no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냥 이메일 어드레스에다가 set 이메일 어드레스에 사용자 입력을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이메일 어드레스에다가 널 값을 그냥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else if니까 else 문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요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야지 되는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돌아가는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while 문을 언제까지 yes, while, and이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ile 문 쓰고 answer에 대해서 우리는 입력을 받고 싶은 거니까요. answer를 하고 answer에다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x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그 다음에 answer가 while 하고 가로 열고 answer가 언제 뭐뭐가 아닌 경우에
Y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대문자 Y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문자 N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대문자 N도 아닐 때는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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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가도록 이제 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앤서는 빼고, 그러면 이렇게 셋메일하고 브레이크 해서 끝내고, 놓을 때도 그냥 널 하고 브레이크 해서 끝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만 else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어드레스에 대해서만 한번 이제 시간상 요 정도만 하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매니저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애드를 한 게 뉴 스튜던트가 됐는데요. 카인드 이면 하이스쿨 스튜던트죠. 그래서 하이스쿨 스튜던트라고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이스쿨 스튜던트. 네, 스튜던트를 상속을 받았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임포트가 안 됐네요. 네, 임포트 하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add하고 생성하는 거 사이에 입력을 받는 파트가 빠졌네요. 그래서 빠진 부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의 get 유저 인풋, get 유저 인풋에 인풋을 넣어주죠. 여기 이제 하나 넣고, 똑같이 요것을 하이스쿨 스튜던트에도 한번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메뉴 매니저였죠. 메뉴 매니저에서 돌리면 이렇게 있고요. 일단 1번 add student를 하겠습니다. add student를 하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유니버시티 스튜던트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아이디는 1, 2, 3이고요. BRAEK 뭐 대충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 이메일 어드레스는 aek의 gmail.com이 되고요.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로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다시 메뉴가 나오면 이번에는 1 스튜던트 입력을 하고요. 하이스쿨 스튜던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2를 넣고요. 그러면 스튜던트 아이디가 나오네요. 스튜던트 아이디는 뭐 456 넣고요. 그 다음에 뭐 SONO 이렇게 하고요. 스노. 그 다음에 do you have email address? 아까랑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no 이렇게 했습니다. 폰 넘버는 789456123 뭐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view student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REKSON 이 두 사람의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은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 클래스 프로젝트의 그 상속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